자, 이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손익계산서하고 대체대조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그 두 가지 내용 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계산하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손익계산서와 대체대조표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채권과 채무가 발생할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또는 자산, 부채, 뭐 자본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제 이 현금 흐름표는 실제로 캐시가 움직이는 거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 차이를 잘 인지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특성을 이제 활용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있는 항목들을 참조해가지고 이 표를 그냥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금방 만들어집니다. 현금 흐름표에서는 현금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이거는 사고 파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이거는 차입을 하거나 갚거나 하는 그런 그 파이낸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 아이템들을 제가 이제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이게 다 그 앞에 손익계산서나 대처대조표에 있는 항목들이라서 이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입력하면서 따라와도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 세 가지 현금 흐름을 다 합치면 전체 현금 흐름이 되죠. 이제 그걸 순현금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요 한 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순현금 흐름이 구해지면 매월 초의 현금 흐름, 그리고 매월 말의 현금 흐름이 이제 같이 계산이 됩니다. 요까지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실제로 채권자 말고 주주 또는 펀드의 수익자, 리츠의 주주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을 뽑아내서 IRR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순현금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각각의 현금 흐름들이 전부 다 현금 유입과 유출로 구성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두 가지를 다 고려하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거에서 나가는 거를 뺀 값이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뭐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그리고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입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각 계정마다 값을 참조해 올 때는 한 가지 원칙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이 현금 흐름표가 지금 월간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매월 발생하는 것들은 그냥 손익계산서나 대체대조표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나 대체대조표 자체가 그렇게 매월 발생주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들은 대차대조표에서 불러옵니다. 이제 먼저 임대료 수익이다 그러면은 임대료를 받아서 현금이 들어오는 게 매달 얼마인가 하는 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임대료는 매월 발생하면서 매월 받잖아요. 그래서 매월 발생하는 금액 자체가 현금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손익계산서로 가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임대료 수익을 그대로 참조하면 됩니다. 그죠? 매월 발생하는 즉시 현금이 이제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관리비 수익은 역시 마찬가지겠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끌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익계산서 만들 때 요 순서대로 지금 입력을 해놨으니까 끌어주면은 이제 순서대로 따라 내려와서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자 수익은 실제 발생은 매월 하지만 우리가 이자는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걸로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걸 매월 가정할 수도 있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가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임의로 가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정을 해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텀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도록 인식을 해줘야죠. 현금 흐름표에서는. 근데 그걸 생각해서 이미 계산해 놓은 게 어디 있냐면 대차대조표에 있습니다. 해서 대차대조표에 가보면 바로 돼 있네요. 여기 미수치 이자라는 계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미수치 이자는 이자가 발생했는데 아직 안 받은 거잖아요. 그게 한 번씩 크게 감소하는 요 감소 항목 계산한 것이 실제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조해주면 이 자체가 이제 이자 수익이 우리에게 현금으로 유입되는 그 값이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더해주고 그러면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유입이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재산세로 가면 재산세는 매월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금 유출이죠. 대차대조표에 가서 참조를 해올 겁니다. 대차대조표 가보면
그렇죠. 여기 미지급 재산세 있잖아요.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가 막 쌓이다가 현금으로 납부할 때 한 번씩 감소하잖아요. 요 항목, 요게 바로 재산세 나가는, 현금 나가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거보다 몇 칸 밑에 있겠죠. 미지급 종합부동산세의 감소 항목. 그다음에 건물분 재산세도 역시 마찬가지 감소 항목. 요거를 그냥 참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대차 대조표 만들 때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내역표를 쫙 만들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료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내는 걸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가서 참조를 해와야 됩니다. 그게 성급보험료, 미리 내놓은 보험료가 매월 감소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이게 다 감소하면 증가시키잖아요. 이 증가시키는 게 우리가 한 번씩 보험료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광열비 같은 거는 매달 나가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참조해 와야 됩니다. 수도광열비 매달 발생하는 쪽쪽 내니까 저거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수도광열비에서부터 IS 가보면요. 요 수도광열비부터 광열비 했는데요. 이제 그 밑에 있는 수선유지비, PM, FM까지 매월 나가는 비용들은 그대로 참조를 해주면 됩니다. 드래그하면 되는 게 손익계산서 자체가 이제 그렇게 요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죠. 요 FM까지. 그리고 LM 수수료도 보유기간 동안에 계속 내는 건 아니지만 매월 발생하는 족족 지급하는 걸로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끌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AM 비용은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걸로 가정이 돼 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니까 당연히 대차 대조표 가서 참조해 와야죠. 여기 있네요. 미지급 AM 비용이 한 번씩 감소하는 저 시점이 AM 비용 실제로 돈 나가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부대 비용도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잠깐 보였죠. 매각 부대 비용도 발생하는 9월에 즉시 한 번 나가는 비용이지만 즉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뭐 밸런스시트에 뭐가 쌓여 있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이자 비용 중에서는 이제 그 모기지론 이자 비용이 포함이 되겠죠. 모기지론 이자 비용은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그랬으니까 밸런스시트 가야죠. 거기 가보면은 우리가 차입금들 계정도 만들고 그 아래에 미지급 이자 계정도 만들었는데 PF 밑에 이제 모기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이자가 쌓이다가 한 번씩 감소하는 이 금액, 요게 실제 우리 그 이자 비용 돈이 나가는 금액이죠. 우리가 선순위, 우순위 두 개로 나눴으니까 두 개를 더해줘야죠. 엔터. 예, 그러면은 현금 유출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요거를 역시 더해주면, 요거를 다 더해주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유출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영업활동에 의한 전체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에서 빼기 현금 유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 현금 흐름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한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 활동은 이 열에서부터 투자 활동이 발생이 하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니까.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사업 하는 경우에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발생할 만한 게 토지하고 건물 취득하는 거하고 부동산 매각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현금 유입은 이제 부동산 매각하는 시점에 현금 유입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가정하고 시간 지표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는 해서 매각 가격을 요 A&R에 보면은 요 매각 가격을 우리가 추정을 해놨으니까 요 금액을 찍어주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매각 시점에 인식이 되도록 하면 되죠. 그래서 매각일 이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 이렇게 한번 해주면 요거를 이제 끝까지 끌면 부동산 매각되는 시점에 매각 금액이 이제 현금 유입으로 잡힐 겁니다. 그리고 현금 유입은 요거 하나니까 뭐 더할 거 없이 그냥 같은 값이죠. 현금 유출은 이제 토지 취득과 건물 취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밸런스시트에서 이미 계산을 해놨습니다. 는 해서 이제 BS로 가면 토지라는 계정이 있었죠. 이게 토지의 증가, 요게 이제 토지 매입 금액이죠. 자, 이제 건물 취득은 이제 건물과 관련된 비용 나가는 걸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그게 어딨냐면은 이제 건설 단계에서 공사비 나가는 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INF 시트에 있죠. 그래서 는 해서 INF 시트로 가면
우리 건설 비용 중에서 공사 비용 있잖아요. 요 공사 비용 더하기 요 보존 등기 비용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 두 개 비용에는 우리 INF에서는 이 건설 자금 이자를 발생주의로 쭉 이제 입력이 되도록 해놨어요. 근데 요게 실제로는 우리 같으면 지금 3개월에 한 번, 그죠? 가정하기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현금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주의로 이제 해주려면은 여기서 빼기 건설 자금 이자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밸런스 시트에 가서 실제로 이자 비용 나가는 거를 더해주면 되죠. 그죠? 여기서 빼준 값하고 여기다 이제 더하기 해서 밸런스 시트로 가볼게요. 밸런스 시트에 가면 아까 우리가 넘어갔던 이 PF 있잖아요. 그러니까 PF 선순위하고 후순위 이자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미지급 이자가 감소하는 이 항목이 두 개 항목이 실제 이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식을 보면 요거는 실제 공사비하고 이제 보존 등기 비용이고 거기서 매월 나가는 이자 비용을 뺀 다음에 그 이자 비용이 3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금액을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 전체의 합은 이제 0이겠죠? 다만 이제 시점만 달라지도록 이제 해준 겁니다. 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INF에서 갖고 온 거에다가 괄호 한번 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BS에서 갖고 온 거 괄호 한번 쳐주고 해서 실제 뭐 건설 비용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건데 거기서 이자만 매월 처리된 거를 분기마다 처리되는 현금 흐름으로 바꿔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을 우리가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현금도 다 이제 계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처음에 일시불로 나가는 거고 건물은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 이제 공사 기간 중에 이제 나누어져서 쭉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자 같은 경우도 현금 기준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걸로 이제 계산을 했죠. 그런 다음 다시 유입해서 유출을 빼면 그게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입니다. 이거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 번에 끌기 위해서 위에 영업 활동이랑 일단 열을 맞춰 놓겠습니다. 한 칸만 끌어 놓고 그 다음에 재무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대부분 그 INF하고 대차 대조표에 있는데 유입과 유출의 항목이 거의 같아요. 다만 뒤에서 차입금이 증가하는 거냐, 차입금이 감소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오면 현금 들어오는 거고 갚으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양쪽에서 서로 시차를 달리하면서 같은 금액이 들어가겠죠. 먼저 선순위 차입금 증가부터 보면 얘는 해가지고 이제 BS 가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순위 차입금이 있는데 그 증가 항목 있죠? 이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 차입금 증가는 그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모기지론 선순위 차입금 증가 역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모기지론 후순위 차입금 증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증가는 보증금 계정감이 있겠죠? 보증금 증가. 그 다음에 자기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종 또는 종류주 증가. 그 다음에 이제 2종 보통주 증가. 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거 끌면 됩니다. 그럼 현금 유출은 그 밑에 있는 감소 항목, 예를 들어서 선순위 차입금 증가가 지금 BS의 281이잖아요. 그러면은 감소 항목은 그 밑에 칸 가져올 거니까 여기는 82겠죠. 그래서 BS 가서 PF 선순위 차입금 이번에는 감소. PF 후순위 차입금 감소. 모기지론 선순위 감소. 그 다음에 모기지론 후순위 감소. 보증금도 나중에 돌려주면 감소. 그리고 자본금도 나중에 다 이제 청산하고 회수하면 감소. 이 정도 마찬가지 감소. 그 다음에 요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유출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남는 게 요 배당금이죠. 요 배당금은 위에 있는 항목들하고는 다른 게 위에 있는 거는 뭐 차입금이든 자본금이든 지금 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얘기한 거죠. 저 둘은 시점만 다르지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없어질 겁니다. 그게 아니고 위에 있었던 투자 활동과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남은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남은 돈은 전부 다 배당돼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제 받아주는 거죠. 이게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회사나 펀드나 리츠 입장에서는 주주한테 현금을 주는 형식이니까 현금 유출의 마지막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배당금 계산도 앞에서 이제 열심히 해놨죠. 밸런시트에서 맨 마지막에 가면 요 배당금 있습니다. 요거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유입까지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유출도 배당금까지 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금 유입에서 유출을 빼면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세 가지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계산이 끝난 겁니다. 이것도 잠깐 끌어놓고요. 그런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순현금 흐름은 맨 위에 있는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더하기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더하기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를 그냥 끌어주면 이제 매월 순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초와 기말의 현금 흐름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기초는 당연히 0이죠. 그럼 기말은 첫 기의 기말은 요 순현금 흐름 그 금액하고 같을 거고요. 그 다음 월의 기초 금액은 전 기의 기말 현금 흐름이고 그리고 순현금 흐름이 얼마 발생하면 그 기말 현금 흐름은 위에 거 두 개 더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맨 위에 올라가서 영업활동에서부터 재무활동까지 그리고 우리가 순현금 흐름 구한 것까지 다 잡아서 끝까지 한번 끌어주면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제 캐시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관련된 월간 스케줄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개발하는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자가 AM 비용이군요. AM 비용이 이제 한 번씩 뭐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 활동하고 재무 활동 쪽이 첫날 많이 발생하고, 그 뒤로 이제 건설이 진행되면서 또 금액이 나가고, 이제 토지 취득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잔금 지급하고 나면은 건설 비용이 또 스케줄대로 나가고 하는 이런 현금 흐름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처분하고 나면 현금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처분하는 이제 시점에 가면 그때 이제 처분 금액 그 회수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배당금도 커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날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 기의 기말 현금 흐름이 0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배당까지 다 하고 청산이 돼서 기말 현금 흐름이 0이 돼야 전체적인 이 표에서 큰 오류가 없구나 하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가지가 이제 현금 흐름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근데 위에서 계산한 이 순현금 흐름은 이 사업 전체의 이제 캐시플로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IRR을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주, 그죠? 투자자 입장에서의 IRR을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하려면은 저 순현금 흐름 중에서 이제 순수하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연기에서의 이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의 캐시플로우는 자본금 투입한 겁니다.는 위에 올라가 보면 요 44하고 45 이 자본금의 증가 항목 두 개 있잖아요. 요게 실제로 이제 주주가 또는 펀드의 수익자가 투입한 자본금이죠. 저게 투자비고 근데 저거 두 개는 투자비이기 때문에 금액을 이제 마이너스로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하기 배당받은 거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원본 회수되는 거에서부터 배당금을 이제 나누어서 적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원본 회수되는 거 두 개에다가 더하기 배당받은 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각적으로 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앞에 마이너스 붙은 요 두 개는 최초에 납입한 자본금, 그다음에 뒤에 괄호 안에는 이제 원본 회수한 거에다가 이익 난 거 배당받은 거가 되겠죠. 저게 그냥 주주 입장에서의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타당성금도 시작할 때 얘기했었지만 부동산 처분 손익을 제외한 그런 IRR도 이제 의뢰인들은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캐시플로우도 한 줄 같이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걔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값에서부터 그 처분 손익을 다 포함한 전체 이제 캐시플로우죠. 저기에서부터 이제 처분 손익을 빼주면 되는데요. 빼기 해가지고 처분 손익을 제외한다는 것은 취득 원가에 이제 다시 처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효과를 보정해 주는 거를 괄호로 묶어가지고 지금 또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 금액은 요 가정과 결과에 있죠. 그러니까 이 처분 손익 미리 계산해 놨잖아요. 저희 현금 흐름표에서는 처분 손익의 효과를 없애려면은 요 취득 원가 기준으로 돼 있는 요 처분 손익 요걸 빼줘야 되겠죠. 네, 그거에다가 그냥 이걸 근데 빼버리면 요것만 빼면 나중에 우리가 그 처분할 때
매각에 따른 부대 비용이 같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상승한 가격으로 처분할 때는 부대 비용이 크겠지만 취득 원가로 이제 처분을 하게 된다면은 매각 부대 비용이 좀 줄겠죠. 예, 그 매각 부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 반대로 같이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제값에 팔았을 경우와 취득 원가에 팔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매각 부대 비용의 차익을 계산을 해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영향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 원가 기준으로 한 처분 손익에서부터 이제 빼기 요거를 이제 해주면 그러니까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같이 넣어주면 매각 금액이 취득 원가로 낮아지는 효과와 그에 따라서 매각 부대 비용도 감소하는 효과가 둘 다 고려가 되겠죠. 근데 저거는 한 시점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매각일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요 매각일 이 시점에다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얘는 따라오면 안 되니까 고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엔터 하면은 처분하는 시점만 현금 흐름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끌어볼게요. 자, 일단 이제 끌었는데요. 요까지 작업이 됐으면 이제 앞에서 못했던 작업을 한 두어 가지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형광색 표시해 놓은 게 이자 수익이 있죠. 이자 수익은 나중에 캐시플로우가 나와야 할 수 있다고 이제 밀어놨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시트에도 가면 여기 현금 잔액이 있죠. 예, 요것도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가 작성이 돼야만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밀어놨었어요. 저거 두 개를 이제 다 채우면 전체적으로 이제 캐시가 맞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값들이 이제 참조한 행위 뭐냐면은 여기 있는 기말 현금이에요. 그래서 매월 말에 우리 통장에 현금이 얼마 있나 이제 요게 앞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서 참조를 해야 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손익계산서 가보면 먼저 이자 수익 관련해서는 이자율 1%까지는 이제 참조를 해놨죠. 그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이자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에서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야죠. 이때는 해서 먼저 이자가 발생하기 위한 현금이 얼마 있나 하는 거는 이 캐시플로우 가야 이제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제 전기 기말 현금 여기에다가 이제 한 달치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걸 참조해도 되고 똑같은 값이니까 이달 기초의 현금 흐름 요거를 참조해도 됩니다.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다시 이제 ISC트로 오면은 여기에 이자율은 우리가 이제 갖다 놨죠. 예, 요걸 곱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비용은 나누기 12만큼 발생하죠. 매월. 그래서 엔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한 달에 4,900만 원 발생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네, 여기서 자기 시트 이름은 지워주고 그 다음에 D32 얘는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정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끌어주면 이제서야 손익계산서가 완전히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훅 바뀌어가지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막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자 수익이 가만히 안 됐던 값이죠. 처음에 이제 펀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형광색은 이제 지워주고요. 그 다음 대차대조표 가서 이 현금 밸런스를 가지고 오는데 얘는 뭐 더 간단하죠. 는 해서 현금 잔액이 얼마인지 지금 우리가 2열을 봤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말 현금 흐름 요거 갖고 와야죠. 그러면은 이제 밸런스시트도 모양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도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얘도 색깔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도 그러면은 자동으로 같이 숫자가 바뀌면서 지금 뭔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재무제표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